타보면 소음도 적고 환경에도 좋다는 전기자동차 도로 위에서 자주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압도 쉽지 않다는데 일반 자동차보다 화재에 취약한 건지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저 주위에 전기차 진짜 많이 보이던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차가 뭐 어느 정도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등록된 자동차가 2,550만 대가 간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약 한 39만 대, 거의 40만 대가 보급이 됐고요. 올해 한 26, 7만 대 정도 더 보급할 예정이니까 올해 말에는 한 66, 7만 대 정도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아마 기아업소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에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전기차 너무 장점만 계속 얘기 들었는데 요 최근에 보니까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네. 이 전기차 화재 비율이 이제 일반 내연기관 차량 누적 등록대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전기차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또 히터킥이 훨씬 더 짧아지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점 중에 하나가 전기차 화재가 생기면 확산 속도나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 공포감이 자극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율을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하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 그리고 가장 월등히 적은 게 전기차예요. 그래서 전기차의 화재 건수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만 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모수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절대로 적은 건 사실이지만 같은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가장 적게 화재가 발생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한두 건 자체가 크다 보니까 더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포감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그럼 왜 발생하는 겁니까? 뭐 이 배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배터리 쪽이 왜 화재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 셀 자체가 불량할 수도 있지만은 셀은 멀쩡한데 BMS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겨서 배터리 쪽에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주로 전기차 화재는 바닥에 깔려있는 배터리 쪽에서 이 화재가 생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 배터리 자체가 사실은 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틀리지만은 불은 일단 배터리 쪽에 시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에 보니까 배터리가 뭐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불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이 휴대폰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요. 휴대폰이 뭐 배터리 자체를 교체를 할 때든지 비용이 적지 않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게 4, 5천 개 누적돼 있는 게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큰 차일수록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훨씬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일 정도로 가격이 고가거든요. 이렇게 장점을 많이 띠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상태인데 혹시 외부에서 이 배터리 자체의 압력이나 충격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받으면은 이런 화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뭐 입증이 돼요.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입증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압력이나 충격을 잘못 받게 됐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화재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진화할 때 한 30분 정도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웬만하면 불이 안 꺼져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포감이 확산되는 게 바로 그거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내연기관차는 일반적으로 이 오래 불이 발생해도 보통 1시간 이내에 보통 다 끕니다. 그래서 보통 이 최대 50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8명의 소방대원이 7시간 이상 끈 적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물의 양이 문제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한 1000리터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근데 이 전기차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10만 리터까지 쓴 경우가 있어요. 10만 리터 하게 되면 미국 가정에서 2년 동안 쓸 물을
차 한 대다가 쏟아붓는 거니까 예. 뭐 밤새 가면서 차를 쏟아불 정도로 많고 그만큼 온도도 뭐 적게는 몇 초 만에 한 700~800도에서 1000도씨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불의 확산 속도가 그래서 물속에서도 불꽃이 안 꺼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전기차 끌면 안 되겠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또 하는데 네.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시속 60km 내외 충돌에 보호될 수 있도록 뭐 강판 같은 걸 덧대서 제조한다 하는데 이걸로는 뭐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배터리가 각종 충격, 또 충격 시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깥에 쌓여있는 함 자체가 각 제작사별로 틀린데 심지어는 텅스텐으로 만드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텅스텐 자체가 워낙 강도가 높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크게 관성에 있어서 부닥칠 때 왜 바깥의 부분들은 보호가 되지만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셀 속에 있는 액체가 한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게 나눠서 양극재, 음극재, 또 이 전해질, 분리막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충격을 받게 되면은 안에 있는 분리막이 파열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전해액이라는 게 액체거든요. 예. 액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온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안에 있는 전해질이 액체인 경우가 문제여서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이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인 배터리 제작사에서 연구하고 있지만은 이게 상용화돼서 나오려면은 한 6~7년 정도는 더 있어요. 2030년 정도 돼야 되니까. 예. 그 사이에 각종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지금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화재가 네. 딱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탈출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배터리가 갑자기 이제 열이 되고 오른다면 네. 뭐 3초 안에 뭐 한 2배 정도 몇천 도씨가 막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건지 그리고 화재에 진화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뭔가 덮더라고요 그냥 아예 그냥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빠져나왔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좀 짚어주시죠. 실제로 이 소방청에서 이 국대원들이 왔을 때 사람이 있으면 사람부터 탈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후속 조치로서 이 전기차를 소화시킬 때 많이 쓰는 게 이동용 수저라고 해서 주변에 이 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물을 붓는 게 이동용 수저거든요. 그 방법하고 또 산소가 못 들어가게 질식포를 덮는데 이거는 사람이 다 구출됐을 때 후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가 만약에 화재가 생겼다 그러면은 확산 속도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좀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전기차 운전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일반 내연기관차가 틀리다는 인식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화재가 생기게 되면은 안에 탑승객이나 운전자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에 침수도 같은 데 지나갈 때 바닥에 물이 있는 곳에 많이 안 지나가는 게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이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말 것. 그러니까 눈이나 비가 올 때 바깥에서 충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내연기관차 바닥 툭툭 지나가는 경험들 한두 번씩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일반 전기차는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좀 차이가 있다는 것들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특히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불이 이 바닥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전한 곳에 이 차를 정차시키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내연기관차보다 좀 더 서둘러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는 이제 전기차를 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일반 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는 운전하는 분들 또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더 틀리다는 인식을 좀 가져서 홍보나 캠페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는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셀 사이에다가 뭐 소화 캡슐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온도가 일정 온도 올라가게 되면은 안에 캡슐 같은 게 터지면서 차를 배터리를 소화시킨다든지 또 골든타임을 늘리게 하는 방법이 지금 연구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장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소화시키는 방법도 좀 더 아까 질식포나 아니면 이동육 수소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진보된 방법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같이 진행돼야지 사상자를 줄일 수가 있고 이런 공포감에서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역할, 특히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연구개발 능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